문제의 화제작. 작품은 10분 요약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드세니스 아카데미의 전학생이자 유난히 내성적이고 평범했던 여학생 수아. 그녀는 학교의 유명인사인 나이트볼 선수들을 보기 위해 야밤에 기숙사를 탈출합니다. 체육관으로 가는 도중 정체불명의 괴한과 맞닥뜨린 수아.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던 수아는 괴한을 귀신이라 착각하고 괴력을 발휘해 싸우지만 사실 그는 뱀파이어였습니다. 그때 나이트볼 선수이자 킹카인 헨리가 나타나 수아를 구하고 뱀파이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수아는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수로 헨리의 휴대폰을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헨리는 수아에게 변상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갚으라며 둘만의 약속을 잡아버립니다. 한편 그 모습을 본 헨리의 형제들은 수아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꿈속에서 본 여자와 똑같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수아 역시 그날 이후 자신이 공주이고 헨리가 기사로 나오는 꿈을 꾸게 되죠. 또한 헨리를 통해 늑대 인간의 존재까지 알게 된 수아. 결국 선샤인 시티 스쿨의 나이트볼 선수들이 늑대 인간, 드세니스 선수들이 뱀파이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주목받는 게 두려운 수아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헨리는 수아에게 특별한 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어김없이 이상한 꿈을 꾸는 수아. 그 안에서 헨리를 마주칩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뱀파이어 시신을 보고 있던 헨리는 안개 사이로 보이는 수아를 발견하고 그녀를 그 안에서 꺼냅니다. 그리곤 수아를 안아들고 나이트볼 선수 전용 기숙사로 데려갑니다. 헨리는 수아에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며 그녀를 안심시키고 수아는 자신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나이트볼 주전들 솔론, 진호, 이안, 시온, 자카, 노아를 만나며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됩니다. 수아는 뱀파이어 형제들의 도움으로 안개어 훈련을 시작하고 안개어는 순간이동과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또한 유독 남에게 경계가 심한 솔론이 수아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한편 헨리는 수아에게 평소 이상한 꿈을 꾸지 않냐고 물어오고 수아는 창피한 마음에 아니라고 대답해버립니다. 안개어 연습 후 기숙사로 돌아와 잠이 든 수아는 또다시 안개로 변해 나이트볼 연습장에 갑니다. 그곳에서 선샤인 시티 스쿨 학생을 본 수아는 가까이 다가갔다가 칸에게 멱살이 잡히고 맙니다. 수아는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칸이 너무 빨라서 한 대도 치지 못합니다. 냄새로 수아가 뱀파이어가 아니라는 걸 파악한 칸은 수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 모습을 본 헨리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안개화된 수아를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것을 해낸 칸에게 불쾌감을 느낍니다. 칸은 리버필드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배후로 뱀파이어들을 의심하며 헨리와 형제들에게 경고한 뒤 떠납니다. 이후 칸은 다시 마주친 수아에게 왜 위험하게 뱀파이어와 어울리냐고 묻고 수아는 그에게 뱀파이어 형제들이 자신의 친구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칸과 언쟁을 하다 홧김에 그와 친구 관계를 맺게 되죠. 한편 헨리와 진호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 뱀파이어 형제들이 어릴 적 지내던 반필드 보육원으로 향하고 지하에서 원장 선생님이 숨겨둔 비밀 공간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문서와 은빛검이 발견되고 그 문서에는 공주와 기사 그리고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뱀파이어 형제들이 공유해온 꿈들과 연결되며 형제들은 자신들이 공주를 지킬 7명의 기사라는 예언 같은 운명을 깨닫게 됩니다. 또다시 골목에서 하급 뱀파이어의 습격이 벌어지고 현장에 같이 있던 선샤인 시티스쿨 무리는 솔론에게 냄새가 늑대 인간과 섞였다라고 말하며 그의 정체성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에 모욕감을 느낀 솔론은 분노하죠. 사실 반 뱀파이어이자 반 늑대 인간인 솔론은 보름 전후로 찾아오는 자신의 변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면 감각이 예민해져 원치 않는 냄새와 소리를 억지로 받아들여야 했죠. 더 깊은 내면에는 보육원 습격 사건 당시 원장 선생님과 형제들이 자신 때문에 위험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뿌리 깊게 남아있어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선 보름달이 뜬 밤에 공주 수아는 몰래 밖으로 나가려던 기사 솔론을 따라 나섭니다. 이윽고 솔론은 푸른 늑대로 변해 그녀와 함께 달리며 유대감을 느끼죠. 한편
헨리는 보육원에서 가져온 은빛검이 자신에게만 반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장 선생님이 자신에게만 검술을 가르친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뱀파이어 형제들은 세상을 피해 숨던 부망자 신세에서 벗어나 뱀파이어와 대면해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합니다. 리버필드에서 형제들의 뱀파이어 생포작전이 시작되고 그들은 하급 뱀파이어들이 자신들을 드리프터라 부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리프터들이 보육원 습격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전투 중 늑대인간 형제들과 수아가 나타납니다. 뱀파이어 형제들은 당황했지만 그들과 협력하여 드리프터들을 물리칩니다. 이때 솔론이 푸른 늑대로 변신하여 싸우고 늑대인간들과 수아는 솔론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전투가 끝난 뒤 뱀파이어 형제들은 드리프터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자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상위 뱀파이어 데이비드는 리버필드 현장에 도착했지만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뱀파이어와 늑대인간 형제들에게 습격당해 제압되고 맙니다. 그날 이후 헨리에게 연락한 칸은 그의 형제들 루슬란, 카밀, 마흔이 늑대인간을 뱀파이어에게 팔아넘기고 있는 배신자를 추적하던 중 실종되었다고 밝힙니다. 반복되는 위험 속에서 헨리는 공주를 지키는 기사로서 수아를 지키려 노력하지만 늑대인간 실종 사건으로 사태가 급박해집니다. 또한 뱀파이어 형제들과 수아는 늑대 형제들로부터 마하바 초원과 에스티발 근처 물류창고에서 벌어진 일들을 듣게 됩니다. 칸은 형제들과 동족을 구하고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 뱀파이어 형제들에게 자신들과 함께 물류창고를 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한편 꿈속에서 공주 수아는 병약한 몸 때문에 왕국의 여왕인 어머니의 걱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왕은 왕실에 전해 내려오는 신성한 힘, 늑대신 바르그의 피를 딸에게 사용해 병을 치유하려 하죠. 그러나 왕국의 재상은 겉으로는 여왕을 지지하는 듯 말하지만 뒤에서는 공주의 후계자 자격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여자 쌍둥이 부하들이 있었죠. 현실에서 헨리는 수아의 안전 때문에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수아도 뱀파이어 그리고 늑대인간 형제들과 함께 에스티발로 떠나게 되죠. 그들은 협동해 물류창고를 습격하고 납치된 늑대인간들을 구조해냅니다. 그 과정에서 뱀파이어 형제들은 반필드 보육원 사건 이후 살아남기에 급급했으며 늑대인간 형제들은 동족 학살의 역사 때문에 뱀파이어를 증오했다는 과거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죠. 한편 그들은 현장에서 발견한 성냥갑 2개를 맞춰 레일건이라는 단어를 찾아냅니다. 헨리는 붙잡은 뱀파이어 일레인의 생각을 읽어내 프린테니어에 있는 레일건이라는 정보를 얻어냅니다. 게다가 늑대인간들이 프린테니어와 오토널 두 곳으로 나뉘어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프린테니어로 이동했고 레일건은 단순한 술집이 아닌 5개 나라의 드리프터들을 총괄하는 본부임을 알게 되죠. 뱀파이어 형제들은 이곳에 반필드 보육원을 습격한 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속에서 레일건, 마스터 트레나를 추적합니다. 그러나 트레나는 강력했고 모두가 힘을 합쳐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공격을 막아내며 그들을 알아보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많은 드리프터들을 죽였지만 결국 트레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망친 트레나는 태조 곁에서 일하는 쌍둥이 트리샤에게 연락해 태조를 뵙게 해달라고 하지만 트리샤는 태조를 함부로 뵐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그러나 트레나는 과거에 자신들이 놓쳤던 그 아이들이 다시 나타났음을 확신하며 이들을 모두 잡아바치면 태조의 총애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전투 후 뱀파이어와 늑대인간 그리고 수아는 금고에서 늑대인간 납치에 관련된 서류를 발견합니다. 조직의 거대한 구조와 납치 유통의 실체가 담긴 기록을 본 늑대인간 형제들은 분노하며 뱀파이어들을 끝장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